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연휴가 지났는데요.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요, 연휴 때도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까지 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윤창중 칼럼 세상에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정말 이렇게 좀 쉴 때는요, 네. 확 쉬어줘야 되는데 마음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이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북한에다가 쌀이 남아도니까 지원해야 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네, 네. 문재인 전 대표,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 현재 제1야당에서 가장 유력한 네, 대선 그렇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음. 현재 그 쌀 재고가 많으니까 예. 쌀이 남아도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 예. 이렇게 그 전라북도 김제의 정미소에 가서 이제 양반다리 하고 농민들 대표들하고 참 허심탄회하고 서민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네. 북한에 쌀을 보내주자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2012년 대선 때 네. 이 문재인을 찍으면은 대한민국이 이 망조의 길을 걷게 된다. 문재인을 찍게 되면 대한민국이 간판을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참 제 나름대로 피를 토하면서 네. 박근혜 후보의 선택을 국민 여러분을 향해서 호소했던 거. 네. 박근혜 후보를 제가 선택한 거. 참 그나마 천만다행스러운 일이구나. 결코 후회할 수 없는 저의 선택이구나라고 참 제 스스로가 위로를 하게 하는 예.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 어떻게 제1야당의 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 인물이 지금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북한의 이 소위 말하는 그 맹방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대북 제재 방안을 이 모색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북한에 쌀을 보내자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보수 우파라는 사람의 그 어떤 사유 체제를 따지고 마시고 뭐 말고 할 거 없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 보통 사람의 의식 구조로 볼 때도 어떻게 문재인이라는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오늘도 보니까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5차 네. 핵실험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에 쌀 주자니요. 이거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미국이 볼 때 예. 제1야당 지금 여론조사 뭐 믿을 건 아닙니다만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의존할 거란 것은 여론조사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만 자리를 비워주면 차기 대통령은 문재인으로 되는 걸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문재인이가 저런 헛소리를 하는 나라를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한미군까지 주둔시키면서 네. 대한민국에서 참 반미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네. 사드 배치 하나 하는데 참 저 난리를 치는 나라에 과연 미국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하느냐 말이죠. 예? 이렇게 좀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우리가 주는 쌀, 네. 미국에 위협이 되고 핵폭탄 돼서 미국의 워싱턴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네. 왜 한국을 지원합니까? 지금 문재인 이 사람 이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게 아니라 5차 무슨 축제를 벌이는 줄 알고 있고 네. 그 핵이야말로 정말 미국을 견제해갖고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정신 상태가 말이죠. 고용주 이사장님이 네. 박문진 이사장님이 이 사람 사상이 공산주의자 같다. 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재판에서는 정말 1심에서 좀 안타깝게 배상을 물리기로 됐지만 3천만 원을. 예, 이것도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원이 내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화가 나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쌀을 주자고요? 네. 대한민국에서도요, 정말 요즘 어려워서 굶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렇죠.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의 두목이 되고 하는 마당에 예. 대화를 하자, 거기에 또 쌀을 갖다 주자. 이게 지금 발언 실수라고 절대 볼 수 그렇죠. 없는 문재인 씨의 그 일관된 대북관인데, 저는 이 국민들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문재인의 대북관이 그토록 위험한, 음. 그야말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사유 체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북관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문재인 씨를 지지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정상적이면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문재인의 사고 방식이 저는 반대한민국적이다 이거예요. 네? 반대한민국. 네. 문재인의 사고가 반대한민국적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논리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반대한민국적이라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한민국적인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예. 반대한민국적 사유체계를 갖고 있는 문재인을 왜 국민들이 지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그랬더니 네. 2012년에 박종진이란 자가 제가 대통령 당선인 수석 대변인으로 기용되자 박종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네.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은 반대한민국적인 국민입니다라고 윤창준이가 매도했다는 거예요. 네?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칼럼과 윤창준 칼럼 사장에 올리는 그 칼럼과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이의 그 대북과는 반대한민국적이다. 네. 왜냐하면 평화회담을 성립시켜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NLL을 없애가지고 거기에 협력지대로 만들어서 평화협력지대. 네, 참. 북한의 그 잠수함이나 북한의 그 군함이 아무 체크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자. 이거야말로 반대한민국적인 사고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이 이것을 잘 따져보고서 냉철히 분석하고서 문재인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국민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박종진이라는 자는 뭐라 하냐면, 윤창중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은 반대한민국적 국민이라고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말이죠. 종편의 수준이고요. 그 네. 사람이 지금
시사를 다루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한심하네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수석 대변인을 하다가 인수위 대변인,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갔으면 공인 아닙니까? 네네. 그때 저 공인이 뛰쳐나와가지고 제 개인의 입장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참 억울함을 토로할 수 없는 말이죠. 참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억울한 말이죠. 자, 이 기회에 말씀드린 건데 한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매장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참 박종리라는 사람인데 예, 예. 지금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종편의 참 그러한 차화상을 볼 때 참 네. 제가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본론에 돌아가서 네. 제가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 난 5단 광고를 네. 보니까 말이죠. 이 충남도지사 그 안희정 씨가 네. 한겨레 신문 5단에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사드 배치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중국과 손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정세현이. 네, 정세현이. 예. 그 다음에 정말 보수 우파 세력이 이 양반 이름만 대면은 자다가도 벌떡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넌더리를 치는 정세현, 그 다음에 백낙정 이야. 교수란 사람, 네. 이런 양반들하고 통일 콘서트를 한다고 말이죠. 그거 뭐 적화통일 콘서트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난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런 참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최악으로 위중한 이 안보 위기, 예. 이 마당에서도 북한에 쌀을 퍼주자고 하는 이 문재인 씨,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정세현이나 백낙천과 같이 이런 사람하고 저 아산에, 충남 아산에 있는 선문대학교에서 북 콘서트를 선문대학이 후원을 하더라고요. 선문대학이 대학교에서. 야, 안희정 하면 또 그래도 나름 생각 있는 사람인 줄 저는 알았는데. 전혀 이야. 참 깼어요 완전히. 정말 본심을 드러내는군요. 이렇구나. 예. 한마디로 네. 노무현의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 또 한 번씩 그 또아리를 틀고 네. 이제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희정, 또 그다음에 문재인. 그렇죠.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 이거 큰일 전 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은데 그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참 유명한 촌철살인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게 된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이 깨어 있으면 정치 세력도 음흠. 네, 수준이 높은 그 예. 정치 세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 나는 정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한테 그리고 해외 교민 여러분한테 진정으로 호소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런 안희정을 지지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말씀만 들어도 걱정이 확 그냥 다가오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책임이 없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이제는 해외 교민 여러분도 투표를 하잖아요. 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연 책임이 없습니까? 대통령만 뽑아놓고 문재인 지지하고 안희정이 지지하고 책임이 없는 겁니까? 거대 야당 만들어 놔서 지금 책임이 저는 개판됐잖아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저부터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병아리 정치부 기자를 시작한 게 1981년이에요. 예. 참 지금부터 지금까지 뭐 정치부 기자도 하고
정치 담당 논설위원도 하고 참 그 사이사이 뭐 청와대 또는 대통령 후보 참 스텝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른바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 이 대한민국 이 하늘 아래에서 예.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종북 좌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명망가, 정치인, 예. 아주 대놓고 종북 좌파라고 하는 사회적 명망가, 정치인, 그리고 국민, 예. 그 숫자를 다 합해 볼 때 예. 제가 1981년에 기자를 한 이후 오늘의 일까지 그 종북 좌파 세력이 가장 많은 숫자, 그게 지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돼요. 지금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의 종북 좌파 세력과 지금 같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숨을 함께 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위험한 게요. 네. 기자가 있죠. 네. 전문가가들이 있죠. 네. 게다가 법조인까지. 네. 판결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걱정해서 판결 내리는 게 몇 건이나 있는지. 그렇죠. 판결을 보게 되면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첩을 풀어주고. 그렇죠. 또 네. 이의제기를 하면 무조건 좌파 편을 들어주고. 이런 세상에서 종북주의자들, 정말 북한을 편드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이 내용이 더 강력해졌어요. 숫자도 늘어났지만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이번에 대선도 되고. 여보세요. 아우, 화가 나네. 우리가 흥분을 하지 맙시다. 흥분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걱정이 너무 돼갖고요. 네. 잠이 안 와요, 정말. 지금 왜 이런 난세가 왔느냐. 이걸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이 이것만은 정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난세가 온 그 본질적인 배경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네. 드디어 좀 안정된 대한민국이 오고야 말겠구나라고 네. 많은 기대했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정치 혼란, 사회 혼란 이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느냐. 네. 그 이유는 말이죠. 네. 지금 우리 신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계 안에 침투한 이른바 친북, 종북 성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세력. 예. 그 다음에 정계는 물론이고 언론계, 학계, 종교계, 야, 사법부, 그렇죠. 네? 입법부, 사법부, 또 공무원이라는 그 탈을 쓴 그 이른바 공무원 세계에 공직 사회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종북 좌파 세력, 교육계. 교육계,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 있는 이 세력이 기업인들도 그래요, 요즘은. 기업인들도 그렇죠. 강남 좌파 그래서 나오는 거 네. 아닙니까? 돈 있는 놈들이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를. 놈이라고 하지 마. 제가 돈이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갑자기 욕이 나오네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뭐냐? 예. 소위 말하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랬다가 2012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귀결이 되자 예.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위 말하는 불복종 운동. 그 불복종 심리가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의 난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친문 세력의 난. 그 박근혜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친문 세력의 난이 2012년 대선 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인선을 하던 누구를 인사를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앉으나 서나 박근혜 대통령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 네? 이게 소위 말한 친문 세력의 난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이야, 그렇죠. 난이죠, 한마디로. 네.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 본질, 이 바로 이 지금 전국 불안의 이 근본 요인과 배경이 예. 바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좌절한 그 세력, 친문 세력. 예. 또 안철수, 소위 문철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집권을 하게 하려 했던 그 친문 세력의 그러한 그 기도가 예. 실패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음모를 벌이고 음해를 하고 조작을 하고 공작을 하고 하는 그 친문 세력의 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깨달았으면 집권당이 뭡니까? 그 대통령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몸으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악역을 자처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3선, 4선, 5선, 6선 하는 그 정치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 몸으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역을. 예, 예. 누가 악역을 했습니까? 없죠. 누가 악역을 했어요? 예, 다 좋은 말만 하고 이쁜 꽃단장하고 눈치나 예, 보고 눈치나 보고 찍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요. 좌파들한테.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정 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선후를 구별하자 이거예요. 네? 자, 친문 세력이 지금 3년 지금 10개월 동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오늘의 일까지 사사건건 흔들고 음해하고 조작하고 네? 그러니까요. 무슨 사건만 나면 박근혜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 그러고 네? 예. 이저 김재수 농림부 장관처럼 해임하고 네? 그렇죠. 우병우 수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셀 수 없이 이런 소위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에서 7선, 8선 국회의원 하는 분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네. 인사할 때마다 흔들어 댔잖아요. 예. 그러면 악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사 청문 대상에 오른 사람 보고 물러나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 의원들, 정치인들이 새누리당에 한두 명입니까? 아,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한테 비수를 들이댄 사람이 누굽니까? 비수를 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또 대구의 그 네. 대답해 보세요. 여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왜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눈이 막 저한테 광선을 네. 쏘니까 예, 갑자기 마치 네. 그냥 얼어버린 듯한 얼어버렸습니다. 느낌은, 예. 얼지 마세요. 예. 그게 유승민 의원. 그렇죠. 유승민. 네. 네?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들이 앞뒤를 선후를 분명히 이것만은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 유승민 씨의 그 갈등, 그 마찰의 그 책임은 네. 저는 유승민 씨한테 있다 보는 거예요. 우선 책임이. 우선적인 책임. 네. 아니 유승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광에 의해서 정치를 해왔다면 거기에 참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중체대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네. 다리를 걸거나 뒷다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뒷다리뿐만이었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가만히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한테 심판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하게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 여러분들이 심판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10월 22일 날 대구에서 이른바 TK 북 콘서트를 가지려고 하는 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호텔 인터블고 대구. 호텔 인터블고만 쳐갖고 딴 데 가실 수 있어요. 호텔 인터블고 대구입니다. 별관 2층 무궁화홀. 회비는 무료인데요. 그날 저희들이 책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피정 이거 구매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지금 피정 많이 좀 구매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구 내려가려면은 지금 여러 경비가 드는데 지금 오늘 와 보니까 책이 조금 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TK에 내려가서 네네.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네. 진실한 정보, 뜻있는 정보 그들과 함께한 호흡하는 이런 애국의 함성을 내지를 텐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일 날 오후 2시 네. 제가 그 TK 북 콘서트에서는 대구 경북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도와주고 지지해야 되고 또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털어놓으면서 네. 좀 같이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좀 가지러 보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네.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참 이렇게 그냥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북한 탈북자를 네. 언제든 와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사실은 그 북한 주민의 그 탈북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극적인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 아, 그렇죠. 네.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아예 관심도 아예 없었고. 모른 척을 했죠. 예, 오지 말라고 했던 거죠. 오히려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 콧뚜레를 해서 끌어갔잖아요. 그걸 방치했던 방치에 손을 이렇게 철을 씹어갖고 이렇게 코를 꿰고 네. 코를 꿰서 이렇게 끌려갔는데 국제사회가 이건 너무 인권 탄압이다 얘기했는데 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냥 모른 척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권 외치고 있어요. 와, 답답해 죽겠네. 사실은 그 탈북자 문제가 처음 표면화된 게 예. 그 노태우 대통령 말기부터 러시아 벌목공, 예.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갔던 북한 주민들이 그 러시아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탈북자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탈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다. 탈북 엑소더스가 벌어진다라고 참 그야말로 겁쟁이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석 참 이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했는데 지금 봤잖아요. 북한 주민이 지금 뭐 엑소더스처럼 무슨 시리아 난민이 밀려오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네. 예? 지금 북한 정권이 그렇게 허술한 정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무슨 뭐 국경선을 무슨 막 때로 막 이 넘어오는 말이죠. 중국이나 러시아 그 국경을 뭐 때로 넘어오는 그런데 멍하고 있을 그런 북한이 그렇게 허술한 국방력에서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우리가 환영하겠다라고 참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건데. 그러네요. 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야당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마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처럼. 아이고 박지원이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네. 북한에 무슨 선전포고하냐고. 네. 이 사람은 북한 편에 서서 아주 그냥 대통령을 그냥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박지원 씨 북한 가란 말이야. 네. 정말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네. 그 정도 사람이야 뭐. 정말로 참 이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평양 그 중앙방송이 하고 싶은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전포고 하느냐 말이죠. 이게 무슨 선전포고입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벌써 했어야 될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에서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도 제대로 정신이 있는 국회의원 같았으면 참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가 어떻게 이제서야 말을 하게 되느냐라고 참 통탄하는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새누리당은 조용하게 있는 가운데 참 그야말로 박모라는 그 박지원이. 박 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북한에다 무슨 꽃감 같은 거 숨겨놨나 봐. 때만 되면 가고 싶어 하고. 아니 그렇다면은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이라든가 그 보수 우파 무슨 논평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벌떼처럼 이 비판을 해야 할 텐데 조용하게 넘어가잖아요. 종편이 조용하죠. 네, 조용하잖아요. 예, 예, 예. 이건 제가 볼 때 종편은 지금 야당의 주구다. 야당의 푸들이다 이거예요. 이중대. 예. 이중대죠.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정세균 국회의장이 왜 눈 딱 감고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느냐? 예. 문재인 씨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이 친문 세력,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 친문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회의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충성맨이야. 충성맹이야. 야. 예. 그러면서 한 건을 한 거예요. 눈 딱 감고. 누가 봐도 무리한. 누가 봐도 참 저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장관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해임 결의안을 낸다는 게 그게 도대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참 입법부에서 이게 할 일입니까? 국민도 무섭지 않고 네. 앞으로 다가올 국가의 난도 무섭지 않고 네. 안보도 걱정이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친문 세력한테 싹싹싹 빌어서 어떻게 하면은 국회의장이라도 한 번 더 할까? 정권 바뀌면 어떻게 총리나 한 번 할까? 장관이나 한 번 할까? 야, 이런 정치인들 말이죠. 싹 모아다가 그냥 북한에다 보내버리죠.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정세균 국회의장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 북핵 그 핵실험에 성공을 하던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하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문재인한테 한 건 해주는 거.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런 안보적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정말로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이 이것만은 아셔야 된다고 참 저 임창중이가 참 깊이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정말 그 월남 패망 전야의 그런 불행한 네. 이 전운들이 보이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월남 패망 이전에 종교인, 정치인, 기업인 뭐 할 거 없이 다 간첩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의 비서까지 간첩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말이죠. 국회에서는 아예 간첩같이 행동하는데도 배지 달고 아주 당당하게 다니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고, 그 이외에도 기자들, 또 인터넷을 통한 이 포털의 이 악행들, 네. 대한민국이 월남 패망 전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암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네. 또 뜻있는 네.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네. 다행입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 윤창중 대표님 같은 분이 있기 아이고. 때문에 대한민국이 네.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네.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2부에서는 말이죠. 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됐는지 네. 또 사례와 분석을 곁들여서 또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정말 일부 얘기 들으니까요. 이게 정말 큰일이다. 월남 패망 전야라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장난 같지 않은 이야기 같고, 아까 뭐 기업인들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또 좋은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좌파 같은 사람들이 지금 또 좌파들을 막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 적화되면 다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사람, 또 지식 있는 사람 정신 차리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의 한수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